안녕하세요. 최빛나라 소장입니다. 사이가 좋은 부부들의 특징으로 보면 부부가 부부 중심으로 사는 부부들이 관계가 굉장히 좋은 편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이가 좀 멀어지고 서먹한 부부일수록 아이들, 자식들 중심으로 사는 부부들이 많은데요. 또 자녀들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부부의 시간이 줄어서 부부의 관계가 좀 소원해지거나 멀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부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부부가 인생에서 주인공이 되어 있으셔야지 자녀나 자식이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 있으시면 부부 관계가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도를 높게 세우시고 부부의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 남편과 아내와 커피 한 잔을 하는 시간, 이 시간을 고정으로 꼭 정해두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은 꼭 고정으로 정해두지 않으세요? 그런데 내 배우자와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은 고정으로 정해두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엄마, 아빠는 토요일 오전에는 무조건 함께 커피를 먹는 시간, 아니면 저녁에 아이를 재워놓고 몇요일에는 같이 음식을 먹으면서 대화하는 시간, 이렇게 요일을 정해놓으시고 대화하는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부부 관계를 좋게 지속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요, 저도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 하루 이틀 막 하루를 쳐내는데 하루가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런데 그 요일이나 그런 시간들을 정해놓으면, 오늘은 남편이랑 오늘 커피 마시기로 한 날이지, 오늘 저녁에는 남편이랑 야식 먹으면서 대화하기로 했지, 이러면 조금 각성이 되고 긴장할 수 있게 됩니다. 그때 내가 하고 싶었던 대화들, 밀려났던 어떤 대화의 양들을 그때 해소하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고정적인 요일이나 시간대가 없으면 그렇게 한 달이 지나가고 1년이 지나가고 아이를 크는 동안 남편과 진솔한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물리적으로 그렇게 많이 확보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꼭 남편과 시간과 요일을 고정으로 지정해 놓으시고 부부의 날, 부부데이를 정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부가 또 살아가면서 서로 우리가 역할 분담을 하는 관계이기도 하거든요. 사랑하는 관계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가정을 세우고 가정을 만들어가는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각자 맡은 것을 책임감 있게 다 해줘야 해요. 한 사람에게 너무 치중돼도 안 되고요. 너무 계산적으로 너가 몇 개 하니까 내가 몇 개 할게로 가도 안 되고, 서로가 서로의 인생의 짐을 각자 지어줄 때 부부는 아름다운 관계, 그리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남편이나 아내에게 어떤 것을 요청할 때 그 말투예요. 지시적으로, 명령적으로, 그리고 행동을 통제하듯이 이야기하면 감정이 상하고 자존심이 상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요, 설거지 좀 해주지 그랬어. 아니 이럴 때는 좀 이렇게 좀 해줘. 쓰레기는 왜 안 버렸어? 라는 이야기들이 다 지시적이고 명령적이고 그 상대방의 행동을 통제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는요, 책임을 내가 좀 져주면서 부탁하듯이 이야기하는 걸로 말을 살짝만 바꾸셔도 듣는 사람이 굉장히 듣기에 편하게 들립니다. 예를 들면 내가 설거지 할 테니까 당신이 식탁 좀 한번 닦아줄 수 있어? 또 내가 음식물 쓰레기는 버리고 올 테니까 당신이 쓰레기 봉투 좀 이렇게 넣어줄 수 있어? 이렇게 서로의 역할이나 책임을 상대 배우자에게 무언가 요구할 때는 나도 책임을 지는 행위를 하면서 남편이나 아내에게 부탁하는 언어를 사용하시면 그것은 도와줄 수 있는데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그런데 나는 하지도 않으면서, 나는 움직이지도 않으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왜 안 했냐 이러면 상대방은 기분이 나쁩니다.
우리가 하루 이틀 살림하고 하루 이틀 가정을 세워가고 꾸려갈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가 그 말 한마디, 그리고 그 존중하는, 배려하는 행동 하나가 배우자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요즘은 정서, 그리고 심리,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아이가 있건 없건 부부싸움을 하고, 또 아빠가 크게 소리를 지르고 엄마도 막 크게 소리를 질러도 옆집도 그러고 앞집도 그러고 우리 집도 그랬던 시대거든요. 근데 요즘은 엄마 아빠도 굉장히 많은 양의 정보를 받아들이고 학습하다 보니까 아이 앞에서 싸우면 안 돼, 아이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 굉장히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싸우는 모습을 안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아이들이 봐야 하고 경험해야 되는 부모의 모습도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 부모가 싸우더라도 어떻게 화해해 가는지 그 과정을 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싸우는 모습만 안 보여주면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갈등을 겪고 갈등을 어떻게 풀어나가는지를 배우고 모델링이 되어주셔야 되는 부분도 부모의 역할입니다. 갈등을 안 겪고 사는 것이 가장 좋아가 최고의 모델링이 아니고요. 갈등을 겪고 그 갈등을 어떻게 풀어나가는지에 대한 문제 해결 능력을 삶에서 알려주시는 것이 훨씬 더 건강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아이로 키우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어떤 마찰에 있어서 싸울 수 있습니다. 공격적이거나 폭력적이지 않는 선에서는 부부가 어떤 문제로 토의하고 토론하는 모습도 보여주시고요. 또 그것으로 인해서 문제를 도출해내고 부부가 화해하는 과정을 또 아이들이 경험하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엄마 아빠가 싸우는 모습을 안 보여주는 것보다 싸우더라도 화해하는 그 과정을 아이들이 겪게 하는 것이 훨씬 더 관계에 좋은 연습이 된다는 것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상담을 많이 받는 시대이기도 하고 신경정신과를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 자유롭게 가는 문화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담을 받으러 직접 온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와 또 시간적, 물질적 할애를 해야 된다라는 부담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상담을 왜 꼭 받아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이렇게 대답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상담은 타인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나의 성숙과 나의 통찰을 통하여서 내가 타인을 어떻게 볼 것인지, 그리고 내가 타인과 어떤 방식으로 대화를 해볼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통찰하는 시간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상담은 내가 큰 문제가 없더라도 내 삶의 성장과 성숙을 도모하는데 굉장히 좋은 자원이 됩니다. 혹시 지금 부부관계 내지는 내 자녀와의 관계, 내 부모와의 관계, 내 직장 동료와의 관계, 아니면 나와 내 자신과의 관계에서 불편한 부분을 느끼고 계신다면 우리가 수고한 나에게 선물하듯이 지금 열심히 살아주고 있는 내 인생에 대해서 선물해주는, 그리고 위로와 격려를 받는 그러한 시간을 선물로 주는 새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내담자분들하고 이렇게 상담을 할 때 지금 선생님이 하신 이야기 저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이거 저희 엄마가 들었어야 되는데 저희 남편 데리고 와도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남편 꼭 데리고 오세요 라고 말하지 않고요. 저는 지금 상담을 받는 선생님께서 내가 그 남편을, 내가 우리 엄마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화를 바꿔야 하는지에 더 초점을 맞추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라고 상담을 해드리는데요. 상담은 그렇게 나를 성찰하고 나를 돌아보는 좋은 도구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의 내면이 성숙됨을 느낄 때, 나의 내면이 성장함을 느낄 때 가장 성취감을 느끼고 안정감과 행복을 느낍니다. 그 성숙과 성장에는 여러한 척도들이 있겠죠. 요즘에 많이들 하시는 자기계발서를 읽는다든지 아니면 좋은 책, 좋은 강의를 들으면서도 자기의 성숙과 성장을 경험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상담은 나의 내면, 나의 깊숙한 그 뿌리, 근본들을 다뤄가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 어떤 성장보다 더 단단한, 더 놀라운 경험을 하실 수 있는 도구입니다.